구할 건데 그 337이나 338, 그러니까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세제곱 이상부터는 단순 대입으로 풀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x를 먼저 정리하기도 해야 하고요. 자, 얘 보시면은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대입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켤레복수수인 1-i를 곱해 주시고요. 그래서 켤레를 서로 곱하면은 당연히 실수가 된다.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호수 부분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6i에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분의가 있으니까 약분하시면 2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세제곱을 하려니까 당연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셔야 되는 게, 이게 정석에도 있는데, 필수예제에 있는데 제가 따로 풀이는 안 할 거예요. 이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제 하실 때 다시 한번 꼭 참고해서 풀어보시고, 내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를 구할 건데요. 근거계수의 관계 오늘 수업 초반에 설명하면서 항을 대입을 적절하게 해서 차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걸 했었거든요. 비슷하게 볼 거예요. 자, 내가 i 허수 부분만 제외하고요. 2는 이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을 시켜주시면, 같은 수니까 제곱을 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i의 제곱을 하시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x제곱은 싹 이항해볼게요. 4x 마이너스 13이구나. 아, x제곱과 4x 마이너스 13은 같은 식이래요. 같은 값이래요. 근데 나는 지금 세제곱하고 싶잖아요? 세제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양변에다가 똑같이 x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4x제곱 마이너스 13x를. 그러니까 세제곱 3차였던 식을 2차로 아예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고맙게도 사라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만 딱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여기까지가 지금 13x 되면서 사라진다 라는 걸로 가셔야 해요. 여기까지 1차식까지 도착을 했으면 아까 이게 2-3i라면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이런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x제곱 2차식이 남더라도 이걸 대입하시면 돼요. 4x 마이너스 13. 그래서 2차식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사실 대입을 안 하시고 식으로 처리를 해서 1차식인 상태일 때 1차식인 상태일 때 복소수를 대입해 주시는 게 더 확실하게 풀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설명했나요? 했을 것 같은데. 했을 텐데,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EX는 변형시키고 푸는 거야. 변형시키고 직접 대입이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천천히 넣어가지고 푸시면 된다. 얘가 계산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4니까 나는 마이너스 1 되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예, 대입해서 계산하는데 문제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1 플러스 ai가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비교를 하려면 얘 실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켤레를 곱하면 식이 1 플러스 a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양면에다가 1 플러스 ai를 곱하죠. 더 쉬울 텐데. 예, 꼭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비교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성립을 할 때 여러분들 같기만 하면 되니까 예, 저는 그냥 양변에다가 1 플러스 ai 어차피 당연히 0도 아니겠다. 예, 곱해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실수 부분 체크해 주시면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a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체크하시면 ax 플러스 y의 i. 이 문제에서 a가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a가 a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x 플러스 y는 0이어야 해요. 그죠? 예. 그럼 저는 이게 식이 여기 있네.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나? 이거 하나 더 있죠? 예, 문자도 3개, x, y, a, 식도 하나, 둘, 셋, 3개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여기에서 식을 하나로 정리를 뭘로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ax 하고 집어넣으면 하나씩 잘 소거를 해주면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집어가지고 하나씩 없애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이 안 예쁘네. 말고 딴 거야. 식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걸로. 그냥 A로 어차피 궁금한 게 A죠. 그냥 A로 돌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A로 그냥 모아주는 게 더. 이거 연립방정식 풀 건데 내가 얘를 가지고 양변에 a를 곱하시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 가지고 ax 더하기 y는 0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나의 지금 쓰는 목적은 ax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y는 a제곱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y 자체가 마이너스 a제곱 분의 a제곱이라는 거고, 사실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무지수가 복잡한 연립방정식에서는 직접 다시 대입을 해서 x 값을 구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푸세요. x 마이너스 ay는 a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a제곱 x 플러스 ay는 0 해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다가 a를 한 번씩 곱해 주시면 이번에는 둘 더했을 때 ay가 소거될 거잖아요. 그럼 1 플러스 a제곱 x는 a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x, y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 식에 몰아서 써주면은 2a 나누기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당연히 다행히 1 플러스 a 제곱으로 똑같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1 플러스 a 제곱을 곱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a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a가 2분의 1로 나오게 된다. 이게 뭔가 간단하게 여기 이 세 개를 정리했을 때 간단하게 지워지면 그거로 풀려고 했는데 사실 문제에서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고 이게 지워지는 게 없어가지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둘 다 A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한 문자일 때는 이제 계산이 가능하니까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보자마자 아 그래 내가 아는 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 합 가야지. 그리고 오늘 비슷한 거 1테스트에 나왔는데 이 계산은 실수일 수밖에 없는 게 켤레복소수끼리 더한 거 당연히 실수고요. 왜? 허수 부분이 연결선에서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끼리 곱한 거 당연히 실수예요. 곱했는데 허수 부분이 남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산하면은 무조건 실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켤레복소수끼리 서로 더하시면은 허수 부분 뿔머들면서 사라질 거니까 실수 부분의 2배 된다라는 거 바로 가져가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곱은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계산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구문으로 외워주는 게 좋다.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 계산해서 2분의 5가 되겠죠. 이 문제를 보니까 왠지 굉장히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설명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 것이다. 그 다음에 355 할게요. 과제를 빨리 끝낼
싶으시면 많이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제가 뭐 엄청난 스킬을 쓴 게 아니라 당연히 써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거 알려드린 것도 별로 없고 심화 내용 없고 일반적인 풀이인데 이걸 다 생짜로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하기 싫고 숙제하기도 싫고 막 이러겠지. 얘 형태를 봤을 때 이게 당연히 대입을 하는 건 아니겠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고 얘를 공통인수 뒤에 있는 걸로 묶으시면 x 플러스 y가 되죠. 원래 곱셈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때 이렇게 묶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냥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얘잖아요. 그죠? 원래 이해하면 얘잖아요. 근데 얘를 3xy로 묶어가지고 쓰는 거였지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도 그래 내가 xy로 좀 묶어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종 정리하자면 합의 세제곱에 일종의 동류항처럼 기능을 하니까 마이너스 4 xy x 플러스 y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실수 부분 똑같고 여기가 지금 다른 거 보니까요. 지금 x와 y는 서로 켤레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 분모를 실수화하기 전에도 파악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x 하나 건드려 볼게요. x는 바로 실수하겠습니다.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하고 1-3y 되겠죠. 약분돼서 x 자체가 1-3y고 그러면 y는 당연히 원래 켤레였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봐도 1 플러스 3y입니다. 합곱으로 처리하기로 했잖아. x 더하기 y는 실수 부분의 2배 xy의 곱은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해서 10을 대입해주면 끝. 마무리 너도 해. (362도) 복소수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Z1과 Z2를 구하려고 하시면 오래 걸리거나 답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Z1, Z2를 어찌어찌 구했다 쳐! 대입을 하고 다시 계산하고 애초에 그런 문제가 고등고사 그렇게 센스 없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얘 곱이고요. 3이 있네? 3이 똑같네? 라는 생각. 둘 다 켤레를 씌우면은요. 그래서 둘 다 켤레 씌울 수 있죠? 켤레 씌우면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켤레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Z1, Z2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3-2i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얘 켤레 발을 없애주시면 얘가 됩니다. 얘를 대입하라는 거겠죠.
Z1, Z2를 각각 글쎄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네, 얼마인지도 안 구해봤으니 저도 모르겠고 네,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363도 예,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번 칠판 다 보실게요. 아까 제가 오메가 설명할 때 굉장히 다양한 식을 가지고 얘랑 뭐 얘가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결국에 얘네들이 다 같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직접 계산해내서 선생님이 이 오메가 뭐 쓰려면 쓸 수 있지. 선생님이 얘를 직접 막 역수를 계산하고 제곱을 해서 구한 게 아니라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규칙이 나와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도 다 쓰라고 그러죠. 결과만 중요했으면 결과만 외우라고 시켰겠죠.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베타분의 1과 바, 알파 뭐 이런 게 있는데 분의 1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의 1 여기 보시면은 바, 베타는 알파 분의 1이잖아요. 그죠? 내가 역수를 뒤집으시면 바베타 분의 1은 알파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베타 분의 1이지 바베타 분의 1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알았어. 켤레는 자기 자연의 퀸이니까 켤레를 둘 다 씌워주자고. 그럼 뭐가 됩니까? 베타 분의 1은 바 알파가 성립을 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가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어차피 켤레 1의 켤레 극소수는 당연히 1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이거인 셈인데요. 그런데 문제에서 또 여기 바 알파 분의 1 뭐 이렇게 써있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베타 아니야? 다시 역수로 다시 돌아올게요. 베타는 아니 여기서 켤레를 씌워줘도 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야. 역수랑 켤레를 그냥 계속 같이 쓰면은 이런 것도 성립하고 쟤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되고 그죠? 아 뭐야! 얘가 베타네. 얘가요 베타예요. 그리고 얘를 내가 바 알파로 바꿨잖아. 얘 켤레 아니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I. 아 원래 이게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플러스 I. 듣고 있던 거 맞지? 하나도 안 듣고 있었으면 선생님 왜 갑자기 냅다 I를 쓰셨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 텐데.
다음에 367은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인지 모르니까 복소수를 그냥 잡아놓고 싶을 때는 A 플러스 BI를 쓰고요. 예, B가 얼마든지 간에 이게 바뀌면서 요게 실수 부분의 2배를 계산을 한 것이니까 A가 2라는 건 확정이고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20이다. 그죠?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 20이다. 예, 문제 좀 단축시켜서 풀려면은 이 멘트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B제곱이 결국에는 16이라는 얘기인데 B가 당연히 얼마 4인 거죠. 문제에서 켈레복소수를 모두 구하시오는데 이게 2 플러스 4i가 원래 z일지 2 마이너스 4i가 원래 z일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둘 다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68 이것도 쟤만 봐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예, 쟤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I 꼴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바제 자리에는 A 마이너스 BI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계산해서 풀면 네, 실수끼리 곱하고 허수끼리 허수 부분끼리 곱해가지고 계산된 결과가 실수 부분의 자리를 할 거고 E 플러스 A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네요. 그럼 더하시면 이게 사라지네요. 허수 부분이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2A-2B가 2다인데 여기서 내가 AB로 설정해 둔 건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자리이기 때문에 AB 자체는 실수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은 실수 부분에서 허수 부분을 뺐더니 1이 되는 복소수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조건이 얘밖에 없어서 뭘 정확하게 구한다기보다는 보기에서 이 A-B는 1을 찾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69는 안 할게요. 오늘 테스트랑 비슷한 문제였으니까. 네, 결국에 지금 복소수가 나오면은 A 플러스 BI 꼴로 두고 간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네, 이거 돌아가는 거 I 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왜냐면 I 자체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I라고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양변에다 똑같이 I를 곱하셨을 때 예, 여기도 Y 여기도 Y I 4제곱은 얘의 각 양변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하시면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I 5제곱이랑 똑같고 I 6제곱이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2025까지 계산하라는데 2024가 4의 배수잖아요. 2024가 4의 배수이고 그럼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되게 많이 몇 번 돌고 I 2025까지 올 텐데 얘가 곧 I랑 똑같죠. 얘가 질문이면 그 이후에 또 질문인 거 아닌가? 73번 질문인 사람 없어? 말고 네, 78
제곱부터 10제곱까지 뭘 하래잖아. 그러면은 느낌이 들어야지. 에이, 설마 이걸 다 하라고 하겠어? 당연한 얘기야. 아, 문제는 고등과정은 그런 식으로 시간 뺏는 문제는 애초에 안 내요. 이게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규칙이요. 진짜 최소 7번을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7번 넘는 계산을 시키지 않아요. 진짜 많아요. 8번인데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최소 6번 정도에서 충분히 규칙 보여요. 6번 이내. 자, 얘 보니까요. 근데 제 제곱을 하래잖아. 그건 좀 계산을 해볼게. 시작은 그거니까. 제 제곱. 제 제곱을 하시면은 루트 2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1 플러스 i의 제곱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보자마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번 적고 갈게요. 간단하게. 1 플러스 i의 제곱은 왜냐면 1이면서 2i 하면서 플러스 i 제곱인데 이 i 제곱과 1이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2i가 나오는 구조죠. 아까 2잖아. 그러니까 i라고 i. z제곱이 i야. 세제곱은 z 곱하기 i겠네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설명할 때 양변에 i를 곱해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양변에 z를 복소수 z를 곱해봐 이렇게 할 수 있죠. zen 4제곱은요. 얘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z 5제곱은 마이너스 z이겠죠? 네, 4제곱에다가 z 곱한 거니까 얘 마이너스 z 제곱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셨을 때 사실 여기가 핵심인데요. 제 제곱은 안 건드릴 거고요. 전 여기 세제곱도 사실 안 건드릴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로 적고요. 여기요. 이렇게 적고요. 여기 6제곱이잖아요. 이게 4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열을 하더라도 제수로 나열을 해서 6제곱이 이거고요. 그러면은 7제곱. 이게 막 뿔마뿔마 하잖아요. 마이너스 제 7제곱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z 세제곱이 돼요. 그쵸? 얘도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되는데 8제곱이 등장해야 되는데 얘의 양변제곱이잖아요. 제 8제곱은 무조건 1이에요. 그쵸? 양변제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규칙이 얘 보통 3개 아니면 이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3개 단위로 i 같은 경우는 규칙이 4개 단위로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경우는 여기다 곱하기 2 해서 6개 또는 8개가 규칙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얘는 8 되면은 제 8 되면은 이게 1 되고요. 다시 그러면은 9제곱 할 건데 8제곱에 z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z 된다. 이렇게 하고 10제곱은 계산을 했을 때 얘 z 제곱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뿔마뿔마일 테니까
그럼 문제에서요. 결국에 얘네들이 얘 다 사라져서 제 제곱만 남아요. 예. 앞에 이게 제 제곱부터 10제곱까지 9개잖아요. 2부터 10까지. 근데 이 8개는 단위가 이게 8, 이게 다시 1이 돌아온다라는 게 이게 8단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8개 계산할 때 0등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 남는 거. 이게 제 제곱이 i인 거를 구했잖아. 답이 i. 예, 저것도 보면 되게 비슷한 문제 있을 겁니다. 예, 그래, 안 해줘야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자, 379 보시면은 이거를 2n제곱을요, 뭐야, 지수에서 2n이면은 제곱의 n제곱이군.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어차피 1 플러스 i의 제곱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이미. 여기 있는 거 갖다 쓰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굉장히 풀다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곱까지 계산을 이렇게 해버리시면은요 2i 마이너스 2i로 분자랑 분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네. 너무 대충 마이너스 1의 n제곱. 내가 식을 대충 쓰는 거 용납이 안 되나? 얘도 제곱까지만 떼시면은 제곱에 2n제곱 해가지고 4n제곱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분모제곱, 분자제곱을 처리를 해주시면 예, 2i분의 마이너스 2i 되면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 fn 자체가 정리해서 보자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2n제곱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1, f2, f3에서 f200까지를 구하래요. 선생님 F200까지 어떻게 구해요? 무조건 규칙이 있다니까? 당연히 200까지 구하라는 게 아니지. 근데 규칙을 찾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초반에 아무리 길어봤자 8번까지는 계산을 해놔야 그래야 규칙이 보이겠죠. 예, 그냥 계산을 하세요. 예, 뭐 어렵게 안 할래요. 자, 계산을 하세요. 이거 넣어가지고 계산해주시면은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죠? F2 그러면은 1 빼기 1일 거 아니야. 1 빼기 1이네 0 원하지 않아? 얘는 뭐야? 홀수, 짝수. 이랑 똑같지 뭐. 마이너스 2와 0으로 반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와 0이 100번 반복될 거 아니야. 왜? F200까지면 둘둘씩 짝지었을 때 100번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200.
A가 나왔는데 제가 이게 뭐 382번처럼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세세한 규칙을 기억해서 푼다기보다는 막 이거를 막 얘를 계산을 하면은 2를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3i 곱하기 2루트 3i 해가지고 i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주세요. 숫자가 나올 때는. 다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부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역시 구문으로 외우자면은 내가 루트를 근호를 합쳤는데 갑자기 냅다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거 분모만 음수 이렇게 외우기로 해서 분모만 음수. 자, 곱셈을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둘 다 음수. 달라. 곱셈이면 둘 다 음수. 나눗셈 분수꼴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분모만 음수.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말씀드렸어요. 0이 아닌 두 실수인데 그러면은 A는 양수고 B만 음수라는 얘기예요. 분모만 음수라는 얘기는 얘들아 분자는 양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국어적으로도. 자, 원래 이게 여러분들 A, B 부호 상관없이 쓰려면 무조건 얘입니다.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야 돼.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A 루트 B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A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자, 얘 봐봐. 그럼 얘 뭐야? 지금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그건 무조건 절대값 처리예요.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B의 루트 A야. 원래 그래. 이 제곱이 안에 있을 때 얘가 문제로 음수라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치? 자, 절대값 처리를 해주는데 이가 음수야.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로 했다고 오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2번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말로만 설명할게요. 3번 분모만 음수여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3번은 A, B가 뒤집히면서 분모가 양수, 분자가 음수 반대가 됐죠? 그때는 마이너스 안 붙여요, 애초에. 역시 곱셈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둘 다 음수여야 되는데 한쪽만 음수여서는 그런 규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5번은 정확히 쓰려면 둘 다 음수 되는 거 맞거든요.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를 앞에 붙였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안에 걸 곱하긴 할 건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앞에도 루트 앞에도 갑자기 뿅 생겼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되려면은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 AB가 들어가 있어야 원래 제대로 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규칙 그냥 선생님 저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서 합치고 싶은데요. 맞아. 그건 언제나 그거에서 변형이 되는 건 없는데 이 루트 앞에 뿔마부가 바뀌냐가 핵심이에요. 387.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곱해서니까요.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갑자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요. 둘 다 음수다. 둘 다 음수다. 곱하는 두 대상이 모두 음수다. 이 얘기죠. 자,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는 양수일 거 아니야. 안에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쓴다. 스리슬쩍 양쪽에 절대값 막대기를 지워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b-c 알고 싶대. 얘도 양수잖아? 얘도 그냥 b-c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c-a. 선생님 c-a가 없는데요. 이 문제 못 풉니다. 아니라 풀어야지. 둘 더하면 뺄마비 사라져서 얘예요. 음수 2개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음수 2개 더한 거죠. 그래서 음수. 얘는 음수. 음수. 마이너스 붙여서. 답은 2a-2c. 예, 방정식은 446 안 한다 그랬고요. 450. 예, 오늘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거 풀이를 하는 방법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근이라며. 우리 근은 항상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풀 거야. 대입해주면은 자, 그리고 내가 x에 대입하는지 어디에 대입하는지 그런 거 잘 찾으시고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니까 k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묶어서 얘가 0, 얘가 0인 거죠. A, B 계산하시면 A, B는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때 다른 항근을 C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KX 제곱 0대 사라지고 마이너스 K네. 요거 풀어야 되거든. 내가 이거 K로 나눠도 돼 안 돼? K 이게 스리슬쩍 없애는 거 가능해요. 왜냐면 어디 써있냐?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물론 거긴 안 써있지만 당연히 K가 0이 아니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안 써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풀겠지. 그냥 K를 나눠서. 그치? 뭐 이런 거 어렵다고. K 선생님 싹싹 지워지네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예, 이게 있으니 되는 거다라는 거. 네, 452도 그냥. 네, 일단 과제 풀이도 다 했고 시범 동안 열심히 더 필기를 마저 하고.
우리가 판별을 할 때 근이 몇 개인지, 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식이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쓴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 있었던 얘가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이게 실수고 얘는 허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 전까지 우리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수가 없다라고 했었지만 이제 허수 단위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2로 잘 묶어주고 비반띵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을 때에는 4분의 D. 왜 4분의 D를 하냐? 얘와 정확히 4배 차이가 나는 계산이기 때문이에요. 반띵 제곱 마이너스 AC. 일단 이렇게 D와 4분의 D를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별식이 저기 루트 안에 들어온 애잖아. 루트 안에. 실근을 갖는다 실수란 얘기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루트 앞에는 뿔마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근의 공식 떠올려 보시면 이 루트 앞엔 뿔마라는 존재가 있는데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당연히 숫자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근을 갖는다니까 중분을 갖는다. 마지막 D가 0보다 작다일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리 배치를 만들었을지 모르겠긴 한데 여기 옆에 그냥 그 줄 있고 더 칸 있으면 왼쪽 그냥 넘겨서 쓰세요. 옆에 쓰세요. 자리 없으면 알아서 만드시고. 난 모르겠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예를요 두 부분으로 좌변 우변을 좀 찍겠습니다. 선생님 뭔 솔? 일단 칠 한번 보시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0 이렇게 찍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이상한데요? 그치, 당연히 이상하지. 하고 예쁘게 y를 붙여줄게요. y는 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 나타내는 2차 함수가 됩니다. 포물선이고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 빨리 끄덕끄덕해. 처음 보냐고. 너 시험을 봤을 텐데 처음 볼 리가 없잖아. 기말고사를 봤을 텐데. 얘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은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하니까 같다 해가지고 이런 등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얘의 교점으로 정리를 해 볼 건데 y는 0은 무슨 축이야? 진짜?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지. 진짜. 맞아요. 한번 페이크 쳐봤어요. 속나 안 속나? 뭐가? 요 2차 함수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는요, 내가 중복된 근 하나 있고요, 완전제곱식이 있기 때문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요. 그거를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만나지 않는다로 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그래프의 x 절편을 구할 때 y 자리에다가 0 대입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0을 대입했을 때 x가 뭐 하고 두 가지로 나온다면은 당연히 실근도 2개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접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우리는 그걸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a의 값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그려봤습니다. 실수가 무슨 수라고요? 수직선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수직선상에 나타낸 게 2개죠? 1개죠? 허그는 애초에 수직선에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교차한 좌표 평면에 허수가 등장할 일이 없고, 교점인 허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 거 이퀄 허근이란 얘기예요. 네, 우리가 좌표 평면에는 실수만 보여야 해요.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 가지고 또 이런 멘트가 나와 있을 때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 뭐 이렇게 x축 말고 다른 거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정석이 좀 별로라서 여기 판별식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풀이를 할 때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부등식 가자의 리마인드. 네.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네, 인수분해에서 풀어요.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방정식을 풀 때요. 네,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 우변이 0이어야 되고요. 우변을 0으로 다 이항 싹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이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돼요. 여러분이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양수인 채로 안 풀면 다시 막 부호를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예, 일반적인 문제풀이 할 때, 예, 양수로 시작하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얘를 선생님 저는 사이범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이범위. 그래서 1과 3 사이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식인데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인수분해 할 건데, 예, 저는 얘를 각각범위라고 칭할 겁니다. 뭐에? 1과 3에 모아지는 범위가 아니라 반대로. 그래서 큰 수보다 크다. 뭔 말이냐고? 지금 사실 기준되는 숫자가 1과 3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방향을 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서. 큰 수보다 크다? 작은 수보다 작다. 그래서 문제는, 네, 정석 공부해 오시면 되겠고, 계백문 개념 문제 알려드려야죠. 네, 계백문 책에 18번, 21번, 22번입니다. 덩어리 체크 좀 해주세요. 21, 20. 그래서 이거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거를 쓰라고 약간 모범답안 쳐주는 거고, 집에서 한번 써보고 정리를 생각하세요. 요만 문제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